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크라운을 하더라도 이 치아가 얼마나 오래 갈까에 대해서 물론 아주 복잡한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관여하는 요소는 남아있는 치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왜 자꾸 치질 하냐면 애초부터 치아 삭제량이 적었다면 시리고 신경치료할 일도 적어지게 되고요. 치료 도중에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무래도 남아있는 치아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보철을 하고 나서 생기는 2차 충치로부터도 훨씬 방어력을 높게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재치료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래요. 우리가 보철 수명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세까지 버텨준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을 거고 우리는 재치료에 관해서 염두를 해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재치료를 할 때 이 치아를 계속 쓸 수 있냐 아니면은 발치를 해야 되냐는 결국 남아있는 치질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빗대어서 비슷하게 말하면 보철 치료에서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치질을 최소한으로 이뤄라.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원칙을 잃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크라운에 비교해서 이렇게 치질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크라운이 뭐냐고요? 그 이름을 공개하자면 바로 오버레이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기존 크라운이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돌려서 이렇게 깎다 보니까 만약에 내 치아의 윗부분에 크랙이 있거나 충치가 많이 있어서 크라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윗부분만 깎으면 될 것을 어쩔 수 없이 치아의 모양을 형성하기 위해서 밑둥까지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치질을 많이 깎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오래도록 입증된 안정성을 가지고 보철을 장착을 했을 때 오래 가게 하려면 이런 모양으로 치아를 깎아서 이런 형태의 보철물을 씌워야 된다고 입증된 게 이 방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질을 적게 잃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오래가는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치아 형성을 하는 건 불가피했었고 그때의 치아 삭제량은 약 50에서 60%를 잃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크라운을 해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치의학 트렌드는 어떠한가요?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재료도 우리 치아의 성질과 비슷한 걸 쓰자. 즉 바이오미메틱 덴티스트리가 현재 치의학의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이 트렌드에 맞게 나온 것이 오버레이 크라운인데 이 오버레이 크라운은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즉 최대한 치아의 밑둥을 남겨놓고 상부에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크라운 형태로 프랩을 해서 좀 짤뚱한 형태의 크라운을 만드는 최대한 치질은 남겨놓고 윗부분에만 부분적으로 크라운을 피게 하는 형태의 크라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엔 안 됐던 것이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의 크라운이 되는 이유는 이것을 붙이는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크라운을 붙이는 방법은 우리가 벽에다가 어떤 강력 스티커를 접착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벽에 스티커가 붙어있게 되면 그 둘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지만 가운데 있는 접착제에 의해서 둘의 결합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의 삭제량도 많았던 건데 현재의 크라운 접착 방법은 세라믹이라는 새로운 신흥 아주 강력한 재료를 씀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잘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치아와 이질적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둘이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동질화 되면서 결합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력 본드로 붙이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접착 강도가 세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라믹 형태의 보철물을 붙였을 때 이제 치과 의사들끼리 말할 때 어떤 게 치아고 어떤 게 보철인지 경계를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거의 동일 물질화 되는 느낌으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애꿎은 아래 치질까지 희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기존 크라운은 오버레이 크라운보다 삭제량이 몇 배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아를 파절 보호 목적으로 했을 때 신경치료가 안 돼 있어도 막 시리면 어쩔 수 없이 크라운 하면서 부가적으로 신경치료가 들어갈 확률이 좀 있었지만 오버레이 크라운은 그럴 신경치료 확률도 당연히 현저히 줄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크라운 치료 후에 재치료를 받게 돼도 너무 든든하게 치아 밑둥의 그런 뚱뚱한 부분에 치질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이라는 거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보철을 하고 나서도 치아 안쪽이 다시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그것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크라운이 댕거하고 빠져서 봤더니 머리가 부러져서 못 살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미연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치아를 덮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썩어가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또한 세라믹이라는 재료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크라운 재료로 많이 쓰던
지르코니아랑 금과는 달리 우리 치아의 에나멜처럼 투명하고 하얗고 이쁘기 때문에 생역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나 아니면 심미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다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까지 아주 완벽하고 너무 매력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가족이 만약에 오버레이 크라운을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쓰는 어떤 지르코니아나 골드 크라운보다도 우선 오버레이 크라운을 먼저 1순위로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경우에 100% 오버레이 크라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과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치의학 트렌드에 따르면 이런 옵션도 우리한테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아울러 보철람에 있어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첫째도 치질을 잃지 말고 둘째도 첫째 원칙을 지켜라 라고 할 정도로 치질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